자, 안녕하십니까. 홍교 선생님입니다. 그렇다고요. 시간과 심리를 잡아야 등급이 오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 내가 지금이 9월 달이야.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거지. 그지? 이 2달 만에 3등급인데 1등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3등급인데 1등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나 잘 모르고 이제 끝났고. 영어는 원래부터 싫어했어요. 네. 자, 국어 어떨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요. 돼, 정말로. 돼. 알겠죠? 뭐 얘기를 하나씩 하는데, 그러면 엄청 열심히 빡세게 국어로 공부해야지 된다. 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좀 여러분 인생과는 좀 바꾸고 싶은, 약간 정말 가치관적인 문제랑 상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나는 12년 동안 공부해야 될 시간 중에서 한 10년 동안은 팽팽 놀았던 것 같아. 최초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예, 담임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물론 여자쌤이겠죠, 그죠? 남자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예, 그때 한번 하고 한동안 공부를 놓고 있다가 고3 때 살짝 하고 쭉 쉬었다가 중3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약간 배치고사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못 들어가요.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거든. 혹시나 이게 좀 점수가 안 나면 공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더 안 나오면 상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인문계를 가기 위해서 막 시험 쳤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한동안 또 놀다가 고2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국어 점수, 수능 점수, 국어 점수를 100점 올리면 큰일 나지, 그지? 빵시에도 100점이니까. 수능 점수를 100점 올리고, 예, 그래서 이제 고대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잘났다는 거지. 알겠죠? 매우 잘났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매우 잘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의 모토는 뭐냐? 아주 건방지게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점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좀 다르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지. 나도 가르치면서 이 친구 정말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점수가 안 올라서.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노력이 만약 점수라고 합시다. 그럼 그 노력은 양적인 부분이니? 그럼 절대 아니겠지. 질적인 부분이겠지. 그러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의 일종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는 하나 하고 갈 건데, 혹시 전략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알고 있나요? 전략의 반대말. 전략의 반대말. 뭐예요? 네, 무책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전략 없이. 알겠죠? 정말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게,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 그지? 그게 하다못해 공부가 아닐지라도 괜찮아. 오케이? 물론 뭐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지. 근데 공부가 아니더라도 전략은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뭔가 막 아버지가 나 이거 못해보겠다. 나 치킨집 차릴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싶잖아. 아버지가 그냥 프랜차이즈 괜찮더라. 그거 할게 하면 이거 정말 아닌데 아빠? 이런 생각 들잖아. 그 생각이 똑같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똑같이 생각 들어요. 저 그냥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왜? 전략이 부재하니까 이게. 전략을 꼭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없이 그냥 살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인생을 무책임하고 그냥 대충 살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시간이 왜 중요하니, 얘들아?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금부터 뭐 연습할까요? 실전 연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말은 정말 거창해. 제가 지금부터 실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뭐예요? 문제 풀어요. 그냥 문제 풀어요. 문제 풀고 실전이에요. 막 이렇게 풀어요. 모의고사 풀면 실전이야. 근데 정확히 실전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시간을 고려해서 내가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실전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한 지문 푸는데 걸리는 시간만 쟀다. 나 5분 만에 이 지문 다 풀어내야지. 이렇게 풀었다. 였으면 실전 대비한다는 건 뭐예요? 80분 안에 내가 45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를 보겠다예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게 실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점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케이? 점수는요, 얘기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점수는 내가 85점이야. 원래 90점 맞는 친구야. 85점이야. 망했어? 아니야. 85점이 1컷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요. 점수를 보면 안 돼요. 실전 대비해서. 뭘 봐야 돼요, 내가? 시간을 보셔야 돼요. 시간을. 점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등급이 나올 수 있어. 응? 근데 시간은 내가 평상시보다 15분 부족해서 5문제를 못 풀었어. 어떻게 될까? 걔는 100% 망해. 어떤 시험이든지. 5문제를 내가 읽고 못 풀었다. 100% 망하는 거예요, 걔는. 걔는 국어 때문에 대학에 가는 애였으면 무조건 플러스 1을 더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실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점수를 잡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시간을 잡는 거야. 그러면 점수는 알아서 잡히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줄 건데, 내 이 수업 정말 하기 싫어. 내 입장에서. 왜냐면 1년 동안 열심히 막 17개의 강의를 촬영해가지고 막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가장 좋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30분짜리 요게 가장 좋았다고 얘기해요. 정말 싫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월 3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예요. 네, 이거보다 더 스펙타클한 거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은 역시 멘탈 잡기와 시간 배분에 이거 30분짜리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야.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따 다 얘기할 거예요. 승장에 가서 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면 된다. 다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다 해라 라고 했는데 이 2개월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믿고 취하시켰을 뿐입니다. 이런 친구 제일 싫어요. 왜 2개월 반밖에 내 커리를 안 따라와? 좀 미리 좀 따라와. 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냐면 커뮤니티에 막 조사하면 공개 별로 이러고 듣고 안 들어 하다가 다 듣다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간 거야. 나 이거 안타깝지 진짜. 자, 그러지 마요. 결과는 수능 직전에 최상의 실력과 강철 멘탈을 유지한 채 고사장에 들어가 1등급을 쟁취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의미 없다는 거야. 그 시간 내에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안 된다고 포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예요. 시간의 원칙을 따질 때 제일 첫 번째예요. 뭐냐? 2번 고민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요거 살짝만 설명할 테니까 필기 살짝만 해봐요. 이런 거예요. 필기 할 거리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3, 4, 5번. 자, 2번 고민한다는 것은 세 번째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럴 거예요. 2번 답인 것 같아? 4번 괜찮아? 5번도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의 후보군이 2개가 나왔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몇 번 생각했어요? 한 번. 2번이야, 5번이야. 다시 지문 한번 살짝만 더 보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번을 봤어. 잘 모르겠어. 5번을 봤어.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번 고민했잖아. 2번 고민했잖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찍으셔야 돼요, 그냥. 찍으셔야 돼요. 분명히 뭘 찍든 답의 확률은 몇 프로일까? 이 상태에서 50%예요. 알겠죠? 50%예요. 50%의 확률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분을 더 줄게. 10분 동안 더 고민했어. 답의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예요. 네, 장담한다. 여러분 10분 동안 국어 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안 떠올라요. 수학과 달라요. 국어와 영어는 내가 한 번 둘 중에 하나로 고민되기 시작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답이 결정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죠? 선생님들 그럼 100분을 고민할까요? 똑같이 안 된다니까. 아예 열심히 따로 내공을 쌓아가지고 실력이 확 높아져야지 둘 중에 하나가 고민이 안 되고 그냥 예로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고민을 아무리 오랫동안 하더라도 제약이에요. 시간만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조건 빨리 찍고 별표를 하나 쳐야 돼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문제구나. 내가 못 맞히는 문제구나.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건 나 정말 이거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내 대학교 2학년 때 오탁권 선생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어. 시인 교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가 나갑니다. 이 말인 즉슨 뭔 말과 똑같을까? 3분의 1까지는 결석해도 된다는 얘기다. 날씨 좋으면 나가시고 오지 마시고 우울하면 소주 한잔 드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같은 말이에요. 자, 본인이 평상시 몇 문제 정도 찍고 있는지 알고 있어? 몇 문제? 몇 문제 찍어? 별표 몇 개 쳐? 별표는 치지? 하지만 몇 문제 치는지 모르고 있지? 그러면 이건 실전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평상시 내가 별표를 몇 개 치는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대부분 1등급 맞으려면 몇 개까지 칠 수 있을까? 몇 개까지? 1등급 맞으려면? 8개예요. 8개까지 쳐도 됩니다. 1등급 8개 어떻게? 자, 별표 빼고 안 틀린다고 가정할게. 안 틀린다고. 그럼 8개면, 자, 2분의 1개는 맞출 거야. 왜? 정답률이 얼마니까? 50%니까. 그러면 4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4문제는 2점짜리와 3점짜리가 있죠. 그러면 2, 3점 골고루 틀렸다 하고 2.5점이 틀렸다고 합시다. 그럼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10점. 10점 틀리면 90점이라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최상위권이다. 그럼 별표가 몇 개 나오냐? 2개가 나와요. 별표가 2개. 막 풀다가 고민되는 문제가 2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내가 모든 문제 다 알지. 아니라니까. 그럼 걔는 맨날 100점 나오지. 그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고민되는 문제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가면. 오케이? 자, 그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을 치든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8개에서 10개 정도를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등급에 따라, 지금 수준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2번 고민했어. 그러면 2번 고민한 다음에 나 아직 별표 10개 칠 게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빨리 쓰는 거야. 9개 남았군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아무거나 찍고. 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좀 잘 들어봐. 내가 살면서 가장 한심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강의에서 막 얘기했어. 내가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 왜 그렇게 듣고 있네? 뻔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크게 비웃었어. 왜일까?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난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직시해봐. 뻔한 말 들었을 때 그 뻔한 말 하고 있니 니들이? 절대 안 해. 세상에 뻔한 말 10개 있으면 3개만 해봐봐. 사람이 달라져. 알겠죠? 나도 나 자신이 직시하거든. 10개 중에 3개 못해. 2개 정도 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직은 내가 아닌 것 같아. 알겠지? 인정? 근데 여러분들도 뻔한 말이라고 하지 말고 뻔한 말을 못한다니까 지금. 들어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잖아. 못해. 별표 세고 있을까? 아니야. 못 세. 왜? 적응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비록 3월 대비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3월달 적용 못합니다. 그리고 저 팽개치기 안 통하네 이러고 적용 기간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적용하셔가지고 해보세요. 완전 달라져요. 알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꼭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2번 이상 그러니까 3번 이상 고민하면 절대 안 됩니다. 2번까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시계를 4번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어차피 여러분 표에 다 있으니까 대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계를 4번 봐야 되는데 최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약간 이 표를 보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시계를 4번 보는데 시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애들이 가장 위험한 애들이야. 자, 문제를 풀어. 모의고사를 풀어. 아우, 집중이 잘 돼. 풀어. 문득 32번 정도를 만났어. 그러다가 내가, 시간이 꽤 지났겠구나 하고 시계를 딱 봤어. 25분이 남았어. 그럼 25분이 남았고, 15문제, 32번이니까 13문제가 남았네. 이제 계산해. 한 문제당 2분씩, 그럼 내가 어떻게 풀어? 이러고 있어. 잠깐. 마킹하는 시간 5분을 빼면 내가 한 문제당 몇 분, 이거 시계를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풀고 있는지 늦게 풀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이건 시계를 안 보는 거예요. 시계는 어떻게 보냐. 정해진 문제에 정해진 시간대로 봐야 돼. 자, 최상위권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 최상위권도 이게 불가능해요. 15분이. 근데 평균 15분 잡을게요. 15번, 즉 문법까지 푸는데 15분 걸린 게 좋아요. 최상위권은. 이따가 내가 조금 더 푸실 건데, 이 말은 고정이 아니야. 15분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상위권도 하작이 강한 친구가 있고 하작이 좀 약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좀 약한 친구다 그러면 17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 15분을 목표로 하라고 일단. 하다가 내가 막 열심히 저 시간이 좀 안 되네.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하다가 마음 부담 없이 하다가 나는 아무리 하더라도 16분이다. 그러면 16분이 그냥 자기 시간인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상시 16분 만에 화자까지 푸는, 그러니까 화작 문법까지 푸는 사람인데 이번 수능 시험장 가서 문법까지 다 풀고 나면 시계를 딱 봤는데 16분이 걸린 게 아니고 20분이 걸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속도가 느리다가 곧바로 판단되지. 자, 원래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이니까 내가 15번까지 문제를 풀면 일반적으로는 얼마? 56분이 나왔어야 돼. 8시 56분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9시인 거야.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헐, 대박. 되게 시간 오래 걸렸네? 두 번째 뭐예요? 망했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망했네가 아니고 자기의 랩타임을 만들어 두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맨날 16분 만에 문제를 푸는 사람인데 이번 내가 20분 만에 풀었어? 야, 그러면 이번에 뭐가 어렵구나. 화작문이 어렵구나. 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작전이 바뀌지. 물론 이 작전은 제가 파이널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짧게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뭐 하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 그냥 넘기면 되겠다로 작전을 바꾸시면 돼요. 왜? 등급하면 어차피 낮아질 거니까. 그럼 뒤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 두 문제 연달아 나오는 순간에 시간 계산 안 하고 막 열심히 풀고 있는 애들이 뒤에 5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망해.
특히 뒤에 5문제는 뭔지 알아? 문학이야. 왜? 마지막에 구성이 뭘로 돼 있어요? 문학으로 돼 있거든. 시험지 마지막에 안 넘겨봐서 항상 문학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괜히 독서에 막 보여잡고 순서대로 풀다가 마지막에 문학 5문제 못 풀어가지고 자기 혼자 와장창 무너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그 꼴이 작년도 수능이었단 말이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번호에 정해진 시간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중위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잘 듣고 문법까지 20분이면 정말 빨리 풀 거야. 지금 3, 4등급 나오는 친구가 20분 만에 못 풀어 25분 걸려요. 좀 더 늦은 친구 30분, 30분은 무조건 기본 개념 들어. 알겠죠? 100%예요. 그 친구는 무조건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0분 만에 풀렸어. 그리고 문학 보면 또 20분을 투자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최상위권보다 자, 화작문, 문법, 문학까지 10분 더 천천히 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걸 내가 단숨에 줄이겠다면 1년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경험치가 딸리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 독서에서 시간을 더 빨리 써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독서가 어려운데? 잘 생각해봐. 이게 왜 가능할까? 이 전략이 왜 가능할까? 조금만 생각해봐. 얘들아. 중위권은 상위권과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아무리 읽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독서에서 존재해요. 지금 슬프니? 괜찮니? 존재해요. 왜 자기 얘기 같니? 다 이렇게 무표정해. 왜 존재한다는, 뭐가 존재한다는 건지 알겠죠? 상위권은 시간만 주면 내가 다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상위권인 거고, 중위권은 시간을 줘도 못 풀겠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위권은 1등급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와. 지금 이 상위권은 상위권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위권은 중위권의 역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매우 중요한, 인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말 한마디 던져볼게. 내가 시험을 잘 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봤을 때 잘 친 걸까? 그 정의를 생각해 봐. 니들 너무 생각 없이 살아, 정말로. 내가 시험을 잘 쳤다는 건 뭘 잘 친 거야?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운에 기대겠다는 얘기야. 인생 살아가겠다는 거를. 오케이? 운이 말고 내가 좀 더,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내가 못 볼 수, 이렇게 보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맞힐 문제 맞히고, 틀릴 문제 틀리면 돼. 자, 본인이 이 문제가 틀린 문제인지 맞힐 문제인지 계산됩니까? 자, 문제를 봐서 읽었어. 이 문제 내가 맞히겠다, 틀리겠다. 계산돼, 지금? 계산의 기준점은 이거예요. 2번 고민한 다음에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걔는 못 맞힐 문제야. 2번 고민하는데 답이 나와. 걔는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뭘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이세요. 적절한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선택지 지 마음대로 읽지 마시고, 저도 잘 착각해요. 알겠죠? 이따를 없다로 읽거나 없다를 이따로 읽거나, 알겠죠?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과감하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 중위권들에게는 엄청난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시간을 왜 줄이느냐? 보기 문제 너무 길어. 나 알고 있어. 난 경제에서 이 보기 문제가 났을 때 찍은 거 외에는 맞춘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찍으면 되는 거지. 그 친구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근데 상위권은 이거야. 최상위권과 달리 상위권은 아리까리해. 내가 열심히 읽다 보면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 이 보기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갔어. 풀어야지. 안 풀려. 어떻게 될까? 중위권보다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배분은 이렇게 되고, 그 상위권의 저주를 피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얘를 30분 컷을 하면 남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80분이라서 50분이 남아서, 마킹을 5분에서 7분 사이에 한다고 하더라도 35분이 남아서 함정이 안 빠져요. 그런 함정에. 알겠죠? 아예 45분이 남구나. 쏘리. 45분이 남아서. 그러니까 한 지문당 15분씩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전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전략이 어긋나서 15분 만에 못 컷했다. 그럼 빨리 작전을 바꾸는 거지. 15분 만에 내가 컷이 안 됐네? 그럼 빨리 계산하라는 거야. 내 난도에 맞춰서. 아니, 시험장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 이 시간이 늦었네? 난도가 좀 어려웠나?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여기다 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기준점은 누가 이겼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푸는 시간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딴 거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해요.
못 맞힐 것 같은 문제 빨리 버리세요. 그것만으로 점수는 오르지 않지만 시간은 단축될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단축되면서 점수가 오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평상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는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알았죠? 그 올라가는 점수가 어떻게 되냐? 5점에서 10점 올라가는 걸 내가 평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건 별거 아니야. 두 번 고민하고 그냥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제껴버리는 그런 경우만 하셔도 제쳐버린다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여하튼 제껴버리는 그런 경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전략은 꼼수가 아니야. 전략의 반대말은 무책임이라서 매우 책임 있는 행동이야. 알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 중에서 최선을 펼치세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는 무조건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순으로 푸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문학을 풀게 돼 있어. 그럼 아깝잖아. 어차피 독서 막말로 열심히 풀든 대충 찍든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오히려 찍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질문을 만나시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남는다. 그럼 읽고 풀어보는 거고, 시간 안 남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다다닥 찍는 거지. 식신이 돼서 나중에 어디까지? 로또까지 한번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국어 100분이 99 떠서 정말 기쁘네요. 고2 모의고사 100분이 80대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가 정말 장한 친구야. 고2 때부터 들었다는 거 아니야. 자, 파이널 강의 때 말씀하셨죠. 화장문, 문학, 비문학. 특히 이 말씀이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나의 그 많은 강의 중에 이거 한마디에 정말. 자,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감명 깊었고 의미 있었던 게 멘탈 관리예요. 문제 3번 이상 보지 말고 체크하고 넘어가라.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비문학 그냥 마지막에 풀어라. 말은 되게 간단한데 실천하는 게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이 말은 실천 안 하는 사람이 80%에서 90%예요. 이거 듣고도 장담합니다. 원래 사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뻔한 말 듣잖아. 안 하잖아. 알겠죠? 네. 늦게나마 선생님 강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얘는 점수가 79에서 90이니까 추정치로 4등급에서 2등급이나 1등급이 된 친구예요. 알겠죠? 네. 4번은 중위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상위권에게도 똑같이 하는 건데 한 질문 포기할 각오를 하라고. 이게 제발 부탁인데 최상위권이 진짜 나 최상위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히거나 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을 망했어요. 3등급 나왔어요. 3등급 왜 시험이 망한 거예요? 이러지 말고 최상위권은 3등급이면 시험 완전 망한 거야. 2등급도 망한 거야 본래가. 자, 그 친구가 시험을 망해갖고 왔어. 이유가 뭘까? 한 문제에 집착했어. 자기 한 문제 틀리는 거 아니면 한 문제, 그러니까 다 맞히는 거 둘 중에 하나였잖아. 한 번도 시간에 부족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집중한 거야. 결국 그 문제 맞췄을까 틀렸을까? 맞췄어. 그리고 5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인생에 대한 자세가 좀 잘못되었다 라고 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제자지만, 정말 문제 잘 푼다고 생각했던 제자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 최상위권도 제발 좀 시간 대비 좀 하시라고. 알겠죠? 기본이라고. 기본 놓치고 한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풀린 한 줄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빨리 넘기고 나머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여. 그러면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안 보여? 남들도 다 안 보이겠지. 이렇게.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EBS는 꼭 하셔야 돼요. 3월달 점수랑 6월달 점수가 다른데 3월달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점수가 안 나는 친구가 6월달에 갑자기 점수가 확실히 잘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 EBS 연계가 되어서. EBS 연계가 사실 6월달에 되는 것보다는 9월달이나 수능 때 되는 게 더 낫긴 한데 이 6월달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점수가 갑자기 잘 나와서 막 들떠 있다가 연계가 좀 덜 되어서 당황해가지고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하튼 연계가 잘 되든 덜 되든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월등히 유리합니다. EBS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꼭 복습하셔야 돼요. EBS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10월 달에 내가 복습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EBS 꼭 하셔야 되고 고3 경우에는 내신 대비했다고 EBS 그냥 봤다라고 착각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개를 얘기했는데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2번 고민하고 안 되면 버리세요. 됐습니까? 별표 치고 자기 평상시 별표 몇 개 치는지 계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해져 있는 문제 번호에 정해진 시간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컷. 이 표로 보여드렸던 거는 이거는 내가 그냥 짠 거고 여러분 컷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른 컷들이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기록해놨다가 마지막에 내가 상담하는데 이거 몇 분 나왔어요? 근데 뭐 이러고 있어. 멱살을 잡을 겁니다. 같이 울 거예요. 내년에 또 봐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심리를 잡는 법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거는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진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바로 뭐냐면 시험장만 가면 막 떠는 학생이 있어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3월달 모의고사부터 떱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 다 읽혀. 글자 안 읽힌다는 거짓말이고 글자는 소리내어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뭔지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이 태도가 중요한데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간. 최소 3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 이게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인데 정말 그래. 내가 겪어본 바로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마음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 이거 여기서 선을 그어버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절대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그 불안함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참 방법은 별로 없어. 나도. 그냥 같이 안타까워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 네, 평상시 이런 마음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치고 말자. 이렇게. 알겠죠? 꼭 그렇게. 두 번째로 이거는 다 같이 약속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다 몸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역이었어. 고3 현역으로 처음에 시험장 갔는데 뭐 그때는 6월달 시험밖에 없었거든. 난 9월달도 없었고 6월달 시험 딱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5개월 뒤에 이제 수능 시험 치는데 6월달까지는 별 상관없었는데 10월달에 그냥 모의고사 칠 때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근데 수능 시험장 가니까 이러는 거야. 손이. 오 이거 봐라. 하면서 막 내 손을 내가 잡았는데 같이 떨려요. 정말로. 알겠죠? 아 경험이 많은 재수나 삼수는 다르겠구나. 야 경험 많아봤자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리고 규호의 법칙이라고 이 컴퓨터에는 황의 법칙이 있지만 규호의 법칙은 뭐냐? 자 2의 n승 떨린다. 규호의 법칙 2n승. 자 현역은 0.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한 배밖에 안 떨리는데 재수는 2배 떨립니다. 정말로. 삼수는 몇 배 떨리게? 4배 떨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시험 치러 왔는데 이제 기숙학원에 있다가 삼수생 형이 있었던 거야. 형! 뭐 이렇게 엄청 미묘하게 엄청 열심히 떨고 있었다는 그런 풍문. 그리고 그 형은 잘 봤습니다. 다행히. 국어를. 알겠죠?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몸은 떨려도 괜찮아. 정신은 멀쩡하다고 꼭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몸은 좀 떨려도 괜찮습니다. 자, 다 시험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인데요. 정답을 정할 때는 확신을 의지한다고 정답의 근거를 막 찾으려고 지문 다시 보지 마세요. 그냥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후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자, 3등급에서 1등급 받은 친구랑 100점 나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볼게요. 1교시, 두 번째 문단이에요. 국어 치기 전까지 쌤이 해주셨던 말씀들 계속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했어요. 쌤은 올랐다면 저는 수능 때까지 시간 관리 못하고 아마 정말 최악의 점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실천한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물론 근데 모의고사를 한 5번은 쳐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이게 정말 큰 도움 될 거야. 옛날엔 그냥 비장의 무기처럼 파이널 때 공부했던 건데 학생들이 좀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보내서 미리미리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친구 볼게요. 이 친구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잘 읽어봐. 문제를 쭉 풀다가 12번, 13번이 나올 때부터 자, 감사함 안 느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지. 제가 문법이 좀 약해서 12번에서 둘 중 하나가 헷갈려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거야? 이때가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점수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정답이 둘 중 하나면 딱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라 라고 하신 쌤 말씀이 떠올라서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걸 찍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시간 부족으로 멘붕도 오고 제 점수가 어땠냐 하면 이런 친구들 대부분 90점이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0점이 떨어져 나가지. 에이 거짓말이라고 싶으면 한번 쳐봐. 분명히 100명 중에 한 명은 나온다 내가. 나머지 99명은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100명 중 한 명은 나한테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꼭 하세요 제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간절히 부탁해 정말. 알겠죠? 네, 그렇게. 그러면 이 100점짜리 학생은 결국 찍은 거지. 한 문제는.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몇 점 나올 것 같아? 신기하게도 경험상 98점이 나옵니다. 그 친구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문제를 틀려 오히려. 오케이?
근데 이런 친구는 오히려 이거 고민되네. 살짝 찍고 넘어갔는데 100점이 나와요. 이런 친구가.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0점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최상위권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100점을 맞아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최상위권의 함정이에요. 그게 너무 세면 뭐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되게 낮은 확률로 점수가 엄청 안 좋게 나와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알았죠? 중위권은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칠 수 있어요. 자기 점수 보면 하나 얻어 걸려라 막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어려워지지 한번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자, 요거 꼭 기억나시죠? 정답 둘 중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딱 한 번 보고 가까운 거 찍으시고 어려운 질문, 어려운 문제 나오면 외쳐. 특히 중위권은 무조건 외쳐야 돼. Say yeah! 와! 이렇게 외쳐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야 어차피 못 푸는 거. 최상위권도 못 풀어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위권이 엄청 득되는 시험이고요. 알겠죠? 근데 최상위권이 풀렸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역전은 없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승부처가 그렇게 있으니까 최소한 이건 가능해. 어려운 지문이잖아. 그러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리고 가는 걸 쓰지 않는 중위권, 다른 중위권이 있어요. 그런 중위권은 어떻게 될까? 함정에 빠져. 그래서 야,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웠어? 야, 나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막 눈물 흘려. 너 어땠어? 나 그냥 안 풀고 넘어갔는데? 벙찌는 거지, 그 친구들. 뭐지? 뭐 이렇게 벙찌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기력이 좀 부족했나 마지막에. 재밌는 장면인 것 같은데 다들 굉장히 무신경하네요. 네,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네, 심리를 잡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은 아주 천천히 바라보셔야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학생들은 좀 관점을 바꿔.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질문 나오면 기회예요. 잘 버리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기까지입니다.